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국고초 4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증시 흐름을 보니까요, 미 증시는 이제 무난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증시는 이제 숨고르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거칠게 조정을 좀 보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고민거리가 좀 생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국고초 4부 함께 하시면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보시다 보면 분명히 있어요. 자, 그게 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시장의 가장 큰 승부처가 다시 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이제 미증시는 없었습니다. 휴장이었습니다. 국립기념일 휴장이었고, 이번 한 주 동안의 분위기 괜찮았죠. 특히 이번 한 주 동안의 미증시에서 뭐 특별한 내용보다는 뭐 감세한 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매월 월초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이것이 휴장으로 해서 하루 전에 발표됐거든요. 6월 고용보고서 내용은 상당히 뭐 시장에 좀 안도감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보다 크게 뛰어올랐죠. 14만 7천 명. 뭐 실업률, 그리고 뭐 시간당 임금 모두 다 시장에 좀 안도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죠. 당장 금리 인하가 조금 좀 시기적으로 좀 후퇴할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간단히 한 주 동안의 미국 시장 분위기 지수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 한번 볼까요? 네. 미국 증시 얘기는 뭐 짧게 빨리빨리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우는 아직 고점 돌파 직전에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주들하고 좀 엎치락뒤치락하죠. 전통주 중심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지금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뭐 넘지 않겠습니까? 미국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관세에서 제가 감세 그리고 금리 인하 이런 쪽으로 좀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으로 가는 이런 그림으로 가겠죠. 뭐 감세안 통과되었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장 이제 근데 요거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은 특히 파월 의장은 관세 때문에 당장 금리 인하는 좀 어렵다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베센 재무장관이 7월에 금리 인하 한 단계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서 두 단계 인하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뷰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한 2번 정도는 금리 인하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하고 S&P 500은 이미 신고가로 넘어갔는데, 야, 그거 참 강합니다. 나스닥이 2만 포인트 넘어섰죠. 네, 2만 넘어섰고 지금 이제 잘 가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미국 시장이 좀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이 장기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S&P 500 한번 보실까요? S&P 500도 6,100선 초반에 있던 고점을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물론 뭐 이렇게 랠리가 나오다가 좀 숨고르기도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전체적인 장기 추세 분위기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당장의 큰 악재는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뭐 큰 변수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좀 확인해 드리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좀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뭐 엔캐리에 대한 어떤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어떤 이런 뭐 이슈가 향후에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이제 논할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중에서 이 시간 통해서 미국 주식 가장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이 미국 반도체주가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느덧 지금 5,6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 반도체주들이 정말 좋은 흐름입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반도체주들도 저렇게 뭐 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고점이 얼마냐면 5,900이에요. 최근에 뭐 엔비디아부터 해서 고점을 넘어서고 있고, 반도체주들 전반적인 흐름이 좀 좋은데,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미국 주식 몇 가지 좀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자,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 15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야, 넘어섰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140, 150, 이 지난 11월, 12월 이때는 이게 별 매력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4월 달에 이게 가격이 급락해가지고 엔비디아 가격 매릿이 생겨서 정말 다시 없는 또 기회가 왔다라는 게 90달러, 100달러, 120달러였잖아요. 여기는 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고점 돌파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7, 8조 정도 될 것 같아요. 3.78조 달러가 되겠죠. 3.78조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최근 보고서 보니까 야, 그쪽에서는 한 6조 달러까지 좀 본다라는 시각이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분위기가 그래도 장기 추세가 내년까지는 서서히 뭐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박스권을 돌파했다. 110달러. 전고점이 얼마입니까? 150달러. 예.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장기 투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소개해드린 종목이 있죠. 브로드컴, 그 다음에 뭐 AMD, 그 다음에 암홀딩스 같은 거. 자, 한번 보실까요? AVGO, 브로드컴. 브로드컴은 실적도 좋고 또 에이직 반도체 이쪽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받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 시장 더 커질 것이고 그래서 제가 브로드컴은 지난 4월 달 이렇게 주가 급락했을 때부터 지금 매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점을 노리고 장기 투자로 가시고 이 직전 고점 240달러 이건 넘어서서 갈 것이다. 자, 어느덧 140, 150, 160에 있던 주가가 270까지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 겁니다. 저는 브로드컴 주가가 장기적으로 흐름을 이미 탔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AMD 한번 보겠습니다. AMD는 사실 좀 잊혀졌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그늘에 가려가지고 AMD는 두 가지래요. GPU도 하고 그다음에 CPU도 합니다. GPU는 엔비디아하고 경쟁한다. 그다음에 CPU는 인텔이랑 경쟁한다. 하지만 AMD의 그 GPU 쪽도 이제 주목하는 시기가 되었다. 예. 지금 AMD가 저는 아마 뒤따라서 서서히 물론 경쟁이 아주 뭐 1대1로 경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AMD의 어떤 밸류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AMD도 장기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암홀딩스라든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크루즈 쪽에서는 유일하게 카니발을 정말 오랫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국고초도 그렇고 뭡니까 드라이빙 토크에서도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있죠. 크루즈, 뭐 항공, 뭐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요. 예, 이 크루즈는 제가 22달러, 23, 24 여기가 좋은 자리다. 예, 그래서 이달 뭐 초중순 그다음에 지난달도 계속해서 자, 접근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22, 23, 24를 넘어서서 직전 고점대가 얼마냐면 28달러인데 28달러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크루즈 선사죠. 개인적으로는 뭐 크루즈 여행도 한번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 자, 아무튼 카니발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 2020년도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그때 주가 얼마야? 50달러였습니다. 50달러가 얼마? 10달러까지 떨어졌던 거죠. 이제 회복을 시작하고 있다. 50달러를 향해서. 전고점은 72달러입니다. 감히 크루즈 종목군들은 장기 투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또 봐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미국 주식 얘기는 그냥 간단히 이 정도만 하고 오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증시가 중요하니까 한국 시장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 시장은 뭐 사실 목요일과 금요일이 조금 다른 분위기였죠. 목요일과 금요일이 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목요일은 코스피는 전고점 3,100선을 3,130을 다시 넘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왕창 부각이 되었고 코스닥은 800 돌파. 하지만 금요일에 대부분 다 좀 밀렸습니다. 뭔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국내 이슈들 그다음에 한국 증시가 지금 숨고르기 부분 보이고 있는데 요거 좀 한번 좀 진단을 좀 해드리면 첫 번째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재료 노출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관세 부분이 잡음이 될 것 같아요. 국내적으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
야간 반상회 진행했잖아요. 거기서 우리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이것이 미리 반영이 되고 올라오고 있다. 사실 상당히 큰 재료이기 때문에 뭐 그 안에 세부적으로 3%를 또 그 다음에 이사 충실 의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개별 주주로 가느냐, 죄송합니다. 전체 주주로 가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미 반영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재료 노출 성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관세. 트럼프가 미국 건국 250주년 해서 아이오와에서 메시지를 이제 좀 내놨는데, 그 중에 이제 관세 얘기가 있었어요. 8월 1일에 시행한다. 그리고 10개에서 12개 나라에 대해서 주말에 서한을 보낼 것이다. 관세는 60에서 70. 거기에 다들 놀라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10에서 20. 예.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 개인적으로는 좀 악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고, 또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재료 노출도 이미 되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 이 영향으로 한국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관세 협상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어떤 뭐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죠.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하고 일본은 가장 말단에 가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복잡하고, 그죠?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그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타코 트레이딩 아시잖아요. 타코. 트럼프, always, 치킨's out.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는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위협, 그리고 후퇴. 첫 번째는 질러놓고, 세게 질러놓고, 그다음 뒤에 가서는 좀 후퇴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협상이 이루어졌던 중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뭐 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협정이 맺어진. 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이란 문제도 그랬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첫 번째는 위협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60, 70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게 맥스예요. 네. 대부분 제가 볼 때는 10에서 20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악재로 시장의 변동이 커지게 된다. 그거는 추세를 무너뜨리고, 과거가 아니죠. 뭐 불과 지난 4월에 관세 전쟁했던 그런 것처럼 막 증시가 폭락을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지금 이제 3,133포인트가 최고점이었어요, 이번 주. 사실 이번 주 목요일 날 분위기 좋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목요일입니다. 예. 이거는 뚫는 그림으로 가는 거죠, 돌파. 그죠? 그런데 이제 금요일에 이렇게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그죠? 예. 근데 어제 조정은 조금 거칠었다. 그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쇼크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도 너무, 소위 조방원, 지주사, 금융, 증권 이런 것도 정말 낙폭이 컸었거든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아무튼 코스피는 지금 3천 안착에 대한 이런 과정을 다시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장에는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끌고 올라가면 이제부터는 어떤 흐름이 많이 나와줘야 되냐면,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그죠?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코스피는 3천 테스트를 거치게 될 것이다. 물론 3천 아래로 밀릴까? 밀리게 돼도 뭐 3천 아래에서 오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시장이 박스권으로 좀 흘러간다. 이걸 하나 보시고요. 코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가 지금 여기가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죠. 그죠? 코스닥은 800이 넥라인입니다. 800.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최근에 어떤 시장 분위기의 어떤 뭐 편승에서 뭐라 해야 될까, 뭐 아주 좋은 분위기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외감 많이 받고, 왜냐하면 코스닥 비중이 높거든요. 코스닥 비중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는 800을 돌파하려다가 지금 다시 밀려서 775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예.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까지 떨어진다라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반기에 800을 돌파할 거라는 자 그런 전망을 갖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이거예요. 개인 투자 하반기에 가장 큰 승부처는 코스닥이 될 것이다. 코스닥이 될 것이다. 상반기에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사실상 많이 누렸던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새 정부 기대감 그쪽으로 다 몰렸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모멘텀이 워낙 강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고조되면서 지주나 증권이나 뭐 관련한 종목들 많이 올랐습니다. 은행이 뭐 금융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상반기에 대부분 누렸어요. 하반기에 가장 큰 승부처는 개인적으로 저는 코스닥이라고 보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하반기에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동네는 이 동네다. 사실 오늘 방송의 결론은 이겁니다. 딱. 예. 오늘 제가 이거 끝나고 지난주에 와우넷에서 공개 방송을 한번 했거든요. 한 반년 만에 한 것 같긴 한데 오늘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송에서는 또 수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아마 10시 10분 정도에 한국경제TV 와우넷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하반기 개인 투자자들의 승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 물론 뭐 전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지나고 나면 제 얘기가 다 맞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올해 하반기 가장 큰 승부처는 코스닥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뭘로 만들어질 것이냐 이거는 잠시 뒤에 얘기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를 몇 개 좀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와우넷 공개 방송한 다음에 집에 가면서 드라이빙 토크 할 거거든요. 그 드라이빙 토크 썸네일이 뭐냐면 조방원지 다 내다 버리고 지금 이거 사두라는 겁니다. 예. 조방원지가 뭡니까? 조선, 방산, 원전, 지주 뭐 이런 것들 다 내다 버리고 이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한번 관련한 종목군들 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방원지 얘네들 대신에 하반기에는 반도체하고 저 밑바닥에서 지금 곡간이 비어있는 2차 전지 같은 것도 충분히 기회가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제가 주가를 한번 볼게요. 조선주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오션 한번 보죠. 하나오션 주가가 사실은 좀 이렇게 많이 좀 올라섰다가 지금 거의 몇 달째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 주식들 접근해 갖고는 재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거의 3주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왜냐하면 어찌됐든 얘네들은 실적이 좋으니까. 하지만 뭐 얘네들은 실적보다는 수주 사업 아닙니까? 수주에 뭐 오히려 더 반응하는 거죠. 먼저 미리 반영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날에도 한 6% 정도, 5% 정도 떨어졌는데, 그죠? 저는 뭐 반등 나온다? 비중 조절해서 저 밑바닥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쪽으로. 자, 몇 가지 한번 볼게요. HD, 한국조선해양부터 한번 보시죠. 한국조선해양도 사실은 하나오션에 이어서 지금 오르다가 지금 이렇게 좀 깨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점을 노려서 기술적 반등도 노리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추세가 일단 한번 기세가 꺾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HD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역시 마찬가지 기세가 좀 꺾여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줬어요. 이거 또 하나는 61선 정도 지켜주면서 이렇게 바운딩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은 번 게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방산 쪽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한 2달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거 상담하면서 무슨 얘기 들었냐면 이 주가가 이렇게 장기간 올라서, 그죠? 주가가 장기간 올랐죠, 사실은. 그죠? 가장 화려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유상증자,
저는 그걸 고점으로 본다고 그랬죠. 물론 뭐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뭐 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주에 재료 노출된 것들이 많아요. 방산 쪽에서 뭐 폴란드 전차 뭐 관련해서 그런 방산 재료 노출된 거, 원전 같은 경우에도 뭐 산자부 장관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내정이 됐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재료 노출되면서 또 상법 개정 통과되면서 그런 재료 노출되면서 대부분 그죠? 그 전에 미리 반영이 됐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2달 전에 무슨 얘기 드렸냐면 야 그러면 비슷한 케이스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다가 유상증자한 쪽하고 반대쪽에서 주가가 진짜 저 밑바닥까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저 밑에서 유상증자 그거 뭐 있습니까?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비교해 본다라고 그랬죠. 앞으로 한두 달 뒤에 더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자, 아무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돌려서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고초 4부에서는 사실 최근에 우리는 뭐 조방원 그 유튜브 같은 데 가도 뭐 진짜 뭐 그러니까 뭐 영원할 것 같은 종목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 주식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그럼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불변. 불변의 원칙 하나. 어깨 넘은 주식은 난 안 본다는 거예요. 어깨 넘은 주식은. 나 어깨 넘었다 싶으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안 본다는 거죠. 하나 시스템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많이 따라갔습니다. 어제 중동 문제 있을 때. 지금은 이렇게 좀 빠지고 있어요. 물론 다시 돌려서 올라갈 수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나 어깨 넘었다라고 보는 것들이에요. 그죠? 뭐 지주사도 한번 볼까요? 한화 한번 볼까요? 한화 너무 좋았습니다. 뭐 사실은 더 달려갈 수도 있고 하지만 재료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물론 뭐 더 빠져가지고 저가 매력이 생기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트레이딩 하신 분들의 영역일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깨 넘었다. 또 하나는 재료가 이미 노출되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야 그래서 야 그럼 네가 미는 건 뭔데? 그죠? 이제 슬슬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네가 미는 건 뭐야? 난 반도체를 미는 거예요. 제가 제 유튜브에 쇼츠 영상을 하나 최근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쇼츠 하나 올려놨는데 그때가 그게 조회수가 30만인가 한 50만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반도체가 지금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젠가 뭐 새로 하나 좀 어제 그제 하나 올려놨던 게 뭐냐면 제가 반도체를 미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나 공평하게 지금 시작해도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지금 예를 들어서 조선 방산 원전 뭐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섰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사실 공평하게 지금 수익 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반도체는 공평하게 수익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바닥을 서서히 탈출해 가고 있어. 그래서 이 현상의 반도체 전성 시대가 온다. 이게 조금 외롭지만 그죠? 2023년하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제가 반도체 황금 바닥으로 해서 장기 투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야 되고 소부장도 사야 된다. 그때서부터 그 종목군들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하고는 바닥이 똑같아. 하지만 지금이 좀 더뎌. 왜? 그때 없었던 내용이 있어. 관세라든지 발목을 좀 잡혀 있는 게 있죠. 그죠? 하지만 탈출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2023년에 제가 반도체는 1월부터 밀었지만 2023년 3월, 4월부터 밀었던 게 뭡니까? 장기적으로. 그때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 현상에 바이오텍 전성시대가 온다. 바이오텍, 알테오젠 3만 원대부터 제가 민 거잖아요. 그죠? 1년 반 정도를 바이오텍을 그죠? 바이오주들. 자, 예를 들어 밀어드렸습니다. 엄청난 성과들을 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반도체예요. 자, 보시죠. 물론 내 말은 좀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결국 그렇게 돼. 그래서 유행어처럼 과거에 그런 게 있었잖아. 지금 안 해도 나중에 다 하게 되어 있어. 이거 아닙니까? 자, 2023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2023년 1월에는 반도체주들을 거의 안 했어요. 제가 2022년에 엔비디아 액면 분할하기 전에 $100? 100달러였나? 2022년 10월이었거든요, 여기. 사실은 그때 반도체가 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1월이었어요. 뭐 많이 얘기 들었죠. 사실 2년 떨어졌다가 이게 변곡점이다. 여기가 바닥이고 이때서부터 장기 투자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얼마였지 그때? 5만 원대였나? 25만 원 갔지 않습니까? 24만 원 갔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이때 얼마였습니까? 이거 삼성전자도 그렇죠? 5만 원 초반밖에 안 했습니다. 1년 반 올랐어요. 여기에 그때 뭐 소재, 장비, 특히 반도체 소부장, 삼성전자나 SK하이닉 밸류체인에 있던 종목군들은 전부 다 좋았습니다. 그 바닥이 지금 그 바닥이라는 거예요, 반도체가. 자, 삼성전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5, 6, 7, 8 전략. 예, 이것도 내가 그 유튜브 쇼츠 하나 올렸는데 한 조회수가 한 몇십만 된 것 같아요. 5, 6, 7, 8. 삼성전자 5, 6, 7, 8 뭡니까? 5만 원대 사서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도 갈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5만 4천 원 저점 찍고 어찌됐든 잡음이 있든 진통이 있든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6만 원도 넘어섰고 6만 3천 원입니다. 뭐 개별적으로 삼성전자 이슈를 조금 좀 소개해드립니다. 하반기도 왜 이렇게 좋게 봐? 일단 트럼프 감세안 통과되면서 세액 공제 받는 거 그게 오히려 25% 정도 뭐 또 30 요 정도까지 30 정도 되지 않나? 근데 35%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지금 HBM3 이거 SK하이닉스 완전 밀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가끔 해요. HBM4로 바로 넘어가서 거기서 승부가 날 것이다. 삼성전자가 일시 D램 자 이거 개발에 성공했다. 이거는 이제 HBM4 이로 가는 겁니다. 이 원시라는 거는 이제 그 10나노급 그죠? 10나노급 최신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수율이에요. 근데 수율을 70%까지 올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곧 HBM4 12단 이거 엔비디아에 그죠? 샘플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눈높이가 6조였거든요. 잠정치 눈높이가 사실은 어제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눈높이가 어디가 4조까지 떨어졌습니다. 안 좋죠, 여러분들. 근데 주가는 왜 이러는 거야? 떨어져야지. 바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3분기에 가서 눈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갈 수 있어요. 3분기에는 거의 8조 봅니다. 그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진정하고 얘기하겠네.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삼성전자 5만 원대 사가지고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공평한 게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바닥 사면 뭐 삼성전자의 밸류체인도 사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반도체 쪽에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SK하이닉스 한번 볼까? SK하이닉스도 제가 자, 요 직전 고점 이거 넘을 거다. 한 19, 요 때는 내가 그렇게 좀 좋게 보진 않았어요.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하지만 19만 원, 20만 원 때는 제가 그때 5월 달부터는 좀 봐드리면서 전고점 넘어서 갈 것이다. 그죠? 지금 한 30% 올랐습니다. 지금 눌려 있죠. 뭐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를 지금 27만 원에 28만 원에 사는 것보다 삼성전자 5만 원대 샀던 게 더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관련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애들도 좀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오테크닉스 한번 볼까요?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얼마가 올려요? 한 30% 올랐어요. 그죠? 이오테크닉스. 그죠? 레이저, 어닐링 장비 업체죠. 레이저 커터 마커. 예. 그죠? 뭐 HBM, 뭐 D램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협력사죠. 근데 주가를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거 한번 보세요. 주가 흐름 한번 보십시오. 장기간 떨어졌다가 지금 바닥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공평하게 이미 다 반도체들 다 오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먼저 움직이는 애들이 저점을 어찌됐든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 아직 못 오른 종목군들, 아직 바닥에 있는 것도 진짜
너무나 많죠. 아직 본격적으로 족쇄가 풀리지 않았어요. 자, SNS텍, 블랭크 마스크. 삼성이 또 지분을 가지고 있죠. 8%. 그죠? 지금 EUV 블랭크 마스크에서도 성과를 낼 것이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2분기에는 전년 동기로 YOY로 영업이익이 한 50%까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NS텍 이거는 연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3만 원대부터. 주가 얼마나? 4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장기간 떨어졌죠.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다른 종목군들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갈 거라는 겁니다.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해서. 그죠? 여러분들 하나마이크론도 한번 보실래요? 하나마이크론. 아직 바닥이에요. 하나마이크론은 2023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에도 제가 그죠? 바닥을 잡아드려. 그때 삼성전자, SK 하면서 관련한 반도체들 많이 그때 우리가 한 10개 정도를 거의 뭐 바스켓으로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랐었어요. 지금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얘는 패키징 장비 업체인데 한 가지 잡음이 있어요. 분할한다고, 인적 분할한다. 지주사하고 사업회사 나눈다고. 근데 이거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거 7월 31일이 기준일이고 그다음에 9월 며칠이지? 그때가 이제 분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충분히 기회가 있고 아니면 또 그렇게 가셔도 돼요. 계속. 자, 지금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얘도 안 오르는 것 같지만 저점 대비해서 15%나 올랐죠. 예를 들어서 아까 SNS텍 같은 거 40% 올랐는데 조금 더 오르면 50, 60 그냥 가는 겁니다. 그죠? 아직 못 오른 반도체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전공정 관련한 종목군도 괜찮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익 IPS 한번 볼까요? 원익 IPS. 자, 전공정 CVD 증착 장비 업체인데 원익 IPS는 이제 삼성의 밸류체인이면서 SK 하이닉스 뭐 다 하죠, 그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얘도 어떻습니까?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장기간 떨어졌어요. 24년만 하더라도 4만 원대 중반에서 떨어져서 지금 최근에 바닥을 잡고 있어요. 여기서 대부분 요즘에 이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이제 살아나고 있잖아, 그죠? 내가 몇 가지 좀 더 얘기하긴 할 건데, 네,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반기 큰 승부처가 네가 얘기하는 대로 반도체가 될 것 같아. 그럼 오십시오. 예. 자, 첫 번째 반도체 전성시대가 온다. 반도체를 제가 미는 이유보다 공평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 시작하더라도. 그죠? 관세라는 그게 마지막 족쇄라고 보여져요. 그죠? 오히려 그 악재가 기회가 될 겁니다. 아까 타코 얘기해 드렸죠? 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거까지 하고 제가 관련한 종목군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그 몇 개 있거든요. 그거는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솔직히 아무도 안 보고 뭐 자꾸 이거 얘기하면 뭐 소외주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깨 넘어간 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움직이고 관세 불확실성 뽑고 특히 코스닥이 800을 넘어가잖아요. 하반기에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승부 중에 가장 큰 승부는 코스닥 800을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코스닥 800을 넘어가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가장 강할 겁니다. 그 뒤에 뭐 AI나 뭐 다른 것들 다 따라가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반도체, 2차 전지 바닥 탈출을 위한 빌드업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종목을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야 명확하게 무슨 재료가 있어?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 그렇게 명확한 것 같진 않아. 최근에 AMPC 미국에서도 그 전기차 보조금은 이제 없어져 폐지가 되죠. 하지만 생산 세액 공제해 주는 거는 오히려 시안이 좀 여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상보다 더.
그리고 최근에 뭐 LG에너지솔루션도 중국의 대규모 수주 소식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이거는 밸류하고 그냥 수급으로 보고 싶습니다. 수급. 그리고 지금 뭐냐? 곳간이 완전히 비어 있다. 곳간이 비어 있다. 아무도 주인이 없어요. 소위 메이저 세력들이 아직 많이 안 가져가고 있어. 하지만 걔들이 그죠? 시선이 좀 변해가지고 잡아가기 시작하면 가볍게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셀 업체들 몇 가지 한번 보실까요? LG에너지솔루션. 나도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해 볼 만합니다라고 한번 해볼 만합니다라고 얘기한 지가 벌써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쯤 돼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주가가 과거에 60만 원이었고요. 지금은 30만 원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것 같죠? 그죠? 얘가 실적이 사실 2024년에 마이너스 9천억이었어요. 25년에 조금 좋아지지만 핵심은 26년에는 분명히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2025년 올해가 최악이다. 어쩌면 2024년, 25년 사이가 됩니다. 자, 주가는 가격 조정은 충분히 보인 것 같고 일단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바닥 탈출 시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 SDI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난주인가? 제가 상담도 했었죠? 삼성 SDI 상담했었습니다. 삼성 SDI가 지금 17만 원, 16만 원, 17만 원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고 연 3일 또 양봉이 또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얘가 24년에요. 실적이 망가져가지고 영업이익이 확 꺾였어요. 얼마로 꺾였냐면 2천억대까지 줄어듭니다. 올해는 마이너스 한 2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이 주가가 더 떨어지려면 26년에는 마이너스 한 4천억, 5천억 가야 된다는 건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바닥인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굳이 뭐 매도할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비어 있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도 주가가 정말 많이 망가졌죠. 그죠? 많이 상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8만 원대부터 해서 9만 원, 그 다음에 최근 한 2, 3주 동안의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좀 전에 우리 예를 들어서 조방원 같은 거, 뭐 조선방산이니 다른 거 한 2주 전부터 해서 2, 3주 계속 이렇게 좀 하향하고 있는데 얘들은 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감히 예상한다면은 코스닥 800 넘어가면 굉장히 2차 전지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야, 이제 눈높이가 낮아서 지금 싼 것들이 뭐야? 저까지 담을 게 뭐야? 이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막 이만큼 올려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려놨어요. 걔들의 주가 10% 오르려면 돈이 얼마 필요합니까? 하지만 이렇게 죽은 애들 10% 올리는 거? 이거는 껌값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곳간이 비어있다. 주머니가 다 비어있다. 채우기 시작하는 순간 탄력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건하고 좀 비교를 해드렸죠. 이거는 제가 한 몇 주 전, 지난달인가 얘기해드렸어요. 포스코 퓨처엠이랑 비교해 보시라고 그랬죠. 그죠? 포스코 퓨처엠. 그때가 아마 요쯤 어딘 것 같아요. 지난달인가 여긴가 그런 것 같아요.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서히 뭐 주가도 뭐 지금 당장에는 탄력받는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이 기대감은 코스닥이 800을 돌파하는 시점엔 아주 무르익을 거고요. 그 이전까지는 서서히 빌드업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하반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아주 가장 큰 승부처는 코스닥이 될 것이다. 그 관문이 어디냐면 800을 여는 겁니다. 800 아래에서 변동은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게 맞다. 800 이상으로 누려야 되는 거고요.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반도체가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등등등등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 와운넷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하반기 승부처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강하게 좀 드릴 예정입니다. 또 아까 뭐 말 못한 종목군들도 좀 공개를 해드리고 잠시 뒤에 뵙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공개 방송 끝나면 드라이빙 토크 또 이어질 거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